CPI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바로 환호했어요. 나스닥 지수로 2% 올랐죠. 평소에도 예상치보다 하회한 적이 있었는데 왜 증시가 환호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CPI 정리를 해보면은 연 3.2% 상승했어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월간도 예상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연간, 월간 다 해서 예상치보다 0.1 정도 다 땡겨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다 볼 수 있겠죠. CPI가 하락하던 시기에는 증시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을 정점으로 증시가 하락했는데 보다시피 이 CPI가 딱 7월을 기점으로 하면서 올라왔어요. 증시와 CPI가 역외관계에 걸렸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CPI가 예상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저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가 잡히는 속도가 예상보다 세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떨어지겠네? 3.2였으니까 이 속도라면은 다음 달에는 한 2.9 정도 뜨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없겠구나. 그동안 그래도 모르니까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월가에서 금리 인상 의견은 끝!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폭발해버린 거죠. 보통 CPI보다는 근원 CPI 때문에 시장이 반응할 때가 많은데 이 근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많지 않아요. 하회할 때마다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하락하는 속도 대비 근원 CPI는 느리게 하락했는데 이 근원 CPI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주택 비용이에요. 근원 CPI에서 임대료가 가장 영향력이 크죠. 상품 물가는 내리는데 임대료가 내리지 않고 계속 올랐었습니다. 임대료 자체가 원래 후행을 해요. 상품은 바로바로 내려오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금리랑도 연관도 있고 이 주택 사업자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최대한 버틸려고 합니다. 뭐 리먼 같이 시장이 망가지는 경우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고용이 좋다는 얘기는 주택 수요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렌트비를 내릴 일이 없죠. 그래도 주택 지수라던가 이 렌트비를 보면은 결국은 꺾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꺾일지를 몰랐던 거예요. 꺾일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꺾이지? 안 꺾이지 했던 게 이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었거든요. 이번에 근원 CPI가 조금 더 하락하면서 지금부터 꺾이는 거 아닌가? 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 임대료가 꺾이면은 6개월에서 9개월 한 방향으로 쭉 급락을 할 겁니다. 워낙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CPI가 앞으로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주거 인플레가 연 3%만 하락을 해도요. 근원 CPI가 1.7%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근원 CPI가 2.3%가 나오죠. 2% 초반대에 근원 CPI가 나왔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연준이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금리를 보면은 2% 약간 위에 한 2.5 정도 되거든요. 경기가 뜨거우니까 2.5까지 안 맞출 거고 한 3 정도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 시기가 2년 이상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CPI가 2.3이면은 이거 좀 빨리 땡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4번, 6번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인플레이션 나우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CPI를 3.1%로 더 내렸어요. 다음 달에 2.9%가 예상치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원 CPI도 4.06이 떴는데 나중에 예상치 뜰 때는 3.9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달은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헤드라인은 2%대, 근원은 3%대. 지금도 이렇게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다음 달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이거보다 더 환호를 하겠죠. 지금 나스닥 선물기 기준으로 16K 돌파 직전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달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17K 근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물가 지표 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좋았다. 내년에 금리 인하 예상하는 게 2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5.5에서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 말에.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연준이 3개월마다 4번을 하면요. 4.5%로 떨어집니다. 내년 말에. 6번을 하면 4.0이 돼요. 물가가 이제 꽉 잡혀서 2% 초반대를 유지한다라 그러면은 내년 말에 4.0으로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 경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이렇게 여러 차례 내리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1990년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런 것도 없었던 때고 금리 인하와 좋았던 경기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시장이 쭉 올라갔었거든요. 다른 변수들이 지금 좀 많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증시가 오를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은행주 주식이 급등했거든요. 은행주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면은 단단한 상승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채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올 거고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던 부실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가 많이 올랐는데 은행주가 부진한 상태에서 오르는 지수 상승은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지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도
4%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4%가 빠졌어요. 현재 4.45%로 저번에 5% 대비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 카드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소비 여력이 늘어납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요. 집을 사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갑니다. 차를 사기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 대비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테슬라가 오늘 유달리 더 올랐어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아직 뜨거운 미국인들의 소비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저축보다는 정말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만 생기면 계속 소비를 합니다. 일자리에서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 소비를 계속 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는 만큼 이게 소비가 차지하게 되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조금 더 좋아질 거다. 그동안 예상치는 내년 1분기에 성장이 되게 낮을 거로 봤는데 이거를 상향시키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CPI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이런 영향을 주면서 CPI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산타 랠리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기대감 대비 지표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오른 지수를 내년 초에 이걸 받고 더 올라가야 우리가 원하는 쭉 밀고 올라가는 상승인데, 그러려면 뭔가 호재가 더 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유가가 과연 지금처럼 70달러대에 있을 수 있을까? 어려울 수 있겠죠.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중국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바로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CPI 하락 속도가 둔화되겠죠. 아직 연준이 긴축을 멈춘 것도 아니고요. 금리도 예정되는 거는 6월 정도쯤에 내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연말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여기서 더 좋은 호재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은 또 횡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다라 볼 수 있고,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인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FOMC 할 때마다 파월 입에서 금리 인하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기대감 실망감 몇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금리 인하 시작 이러면은 1년 안에 몇 번 하나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내년에 증시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정도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말에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내년에 유가가 좀 올라감으로 인해서 CPI가 좀 둔화되는 것들로 인해서 또 약간의 좀 체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내년 상반기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내년 말 아니면은 2025년 이때 내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투자한 기업의 추정 PER이 내년 말에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순이익이 늘어날 만한 호재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는 기업에 대한 가치 밸류를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익이 얼마나 성장세로 돌아서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계속 막 파월 입만 보고 투자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즐거운 말로 대세 상승장이라 부릅니다.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버는 구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많이 벌고 나는 못 벌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대세 상승장인데 나는 저 퍼주만 투자할 거야, 저 PBR주만 투자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세 상승장에서 영리하게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들 찾아내서 턴어라운드라던가 그런 주식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익률 보고서 현타가 오겠죠. 지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제야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구간이고, 뭐 아직까지는 내년 길게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